반갑습니다. 7월 17일 금요일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마무리가 됐었던 장세인데요. 괜찮았네요. 네. 다시 불붙는 상승 랠리. 이제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강하게 상승했고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1%대 상승하면서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상승의 주역은 역시 경기 민감주, 그 다음에 그린 뉴딜,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강하게 적용됐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이제 현대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차가 이제 연속적인 어떤 급등세를 보이게 되면서 이 자동차,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연결해서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부 정책과 연결된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테고요. 그 다음에 경기가 호전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1분기 시점에서는 이 자동차 관련한 종목군들의 실적이 이렇게 썩 좋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좋아질 것이다, 개선될 것이다, 이러한 어떤 평가로 나오게 되면서 긍정적인 포지션을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침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은 매도세가 있었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제 전환이 되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침 시황에서 전달해드린 부분들은 뭐냐면 외국인들이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매도가 더 확장되지 않으면 증시는 밀릴 일이 없다. 또 이 매도 국면을 줄여주기만 하더라도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나타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통 어제 이제 주가가 좀 하락했고요. 오늘까지 변동성이 좀 나올 것이다. 이러한 어떤 전망들 속에서 주가 어떤 변동성을 이용해서 늦지막히 매수를 좀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 수급적인 측면이 이렇게 강하게 팡 하고 튀어 올라가게 된다라면 그보다 더 앞서서 원래 생각하고자 했었던 종목들에 대한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장중의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 종목 같은 경우도요, 그 장중 변동성을 이용해서 좀 높은 가격에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지만 아래쪽 깊이 이제 아래쪽에 깔아놓고 매수하시면은 전부 다 매수 체결이 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장중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싼 가격에 바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지수 자체는 지지선 위쪽에 안착이 됐기 때문에 상승 흐름에 더 힘을 더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이런 포인트들은 여러분들이 좀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관점을 긍정적으로 풀이해 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차트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죠. 코스닥이 지금 1%대 상승입니다. 아침만 하더라도 간당간당 걸렸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분봉상에서 봤을 때 코스닥의 힘이 좀 셌었죠. 여기. 그때가 이제 11시 막 넘어가던 시점이었죠. 그래서 요 시기에 일단 직전 고점을 넘어가면서 강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여기 괜찮은데요? 네. 코스닥 생각보다 강한데요?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강하게 상승하게 되면서 일정 구간, 여기가 이제 그 저항이 좀 들어가는 자리였는데 여기서 선 긋고 보시면은요, 매물대가 다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물대 넘어가는 구간이 이제 14시 이후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주가의 어떤 상승 흐름들은 더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포지션들을 만들었다 이거죠. 저항에 대한 부분을 돌파하고 넘어가고 매물에 대한 부분을 뚫고 넘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강하게 응집되고 있다. 또 밀어 올리는 푸시업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지금 현재 코스닥에 들어가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코스피 쪽도 한번 볼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조금은 약했어요. 물론 아침에도 물론 그랬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약한데 대신에 대형주 위주의 매수세, 대형주 위주의 지지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주가는 빠질 이유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반등을 좀 했었고 그 반등 부분을 이제 막판에 조금 빼는 모습이 좀 있긴 있었는데 2200포인트 안착하게 되면서 특별한 거 없이 별 문제 없이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2200포인트 안착은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 2200이라는 부분들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보시면은 이제 종가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신고가 구간이죠. 이게 연중 신고가 비슷하게 나왔을 텐데 연초 시점에서요 만들어진 이 고가 라인대가 2200포인트입니다. 이 2200포인트라는 것은요, 정상적으로 나 돌아왔어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그 감염병, 질병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많이 폭락했다가 반등을 좀 가게 됐었고, 또 이 부분을 이제 정상적으로 회복했다. 이제 그 충격에서 좀 벗어났다. 증시는 이제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2200포인트라는 것을 넘어섰다라는 것은요, 이런 그 상황이 벌어지기 이전에 있었던 그런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가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흐름 자체가 매우
강직하다? 네. 좀 더 상승할 수 있겠다? 뭐, 기대감이 더 많이 들어갔겠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뭐, 지난 6월 초에 이제 과매수 국면에 의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현재는 이제 그 수준 유지하고 오히려 그보다 더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과매수 국면이 나타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천천히 올라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급 조절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만, 상승에 대한 포인트는 계속적으로 이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되겠습니다. 투자를 하시는 입장에서는요, 계좌를 지금 손대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 계좌 열어보시면 오늘 거의 대부분이 플러스로 전환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플러스로 전환된 이 계좌를 어떻게 잘 유지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오늘 하루는 쉬면서 간다고 하더라도요, 내일은 다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동차 관련한 부분에서 보면 현대차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현대차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기아차 같은 경우도 강하게 상승세를 보였죠. 자동차 부품주들 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들 많이 보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정부 정책부터 해서 이런 그 기대감, 이런 것들이 계속 작용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로서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요, 뭐 12만원대 근처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추가 상승이 더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과매수 국면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면 또 주춤거리면서 조정이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과매수 초기 국면에서는요, 추가 상승을 조금씩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저점 매수가 들어가신 분들이 상승, 그 다음에 하락 이후에 다시 재접근하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고요. 추가 매수하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종목 그냥 계속 가지고 가시면서 거기다가 계속 추가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죠. 팔고 다시 사도 괜찮고 그냥 놔뒀다가 들어올 때 추가 매수를 더 들어가셔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기 민감 섹터 하고요. 이렇게 정책 수혜, 그 다음에 이런 자동차 쪽 관련한 이런 섹터 쪽에서는 굉장히 강하고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쪽에서의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뭐 자동차, 기아차, 현대차 다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자동차 부품 쪽, 이런 쪽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승이 반갑죠. 네, 시간 조금 오래 걸리긴 했어요. 근데 이 바닥에서 매수한다는 마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없었고, 또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 필요할 때마다 들어갔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전략들을 세우게 되시면 계좌가 살이 찔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수급 동향 살펴볼게요. 수급 동향은 지금 12시 넘어가면서부터 일찌감치 외국인들이 순매수 전환이 됐습니다. 막판까지 쭉 땡기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주역이 됐는데요.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둘 다 비슷하죠. 근데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코스피에 비해서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코스닥은 더 많이 오르고 코스피는 더 조금밖에 안 올랐다. 이렇게 풀이하시는 게 맞겠죠. 연기금 같은 경우는 조금 매수세가 줄었네요. 뭐 순매도까지 들어갔다가 이제 살짝 플러스로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규모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리를 지켜주는 그런 정도의 영향력만 행사했다. 이렇게 봐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금융투자 쪽에서는 이제 막판에 조금 꺾이는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매수세에 대한 흐름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지속적인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좀 가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수급 동향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게 뭐냐면요. 기관들 물량을 외국인들이 받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기관 물량을 외국인이 받기 시작하면 상승장이 조만간 바로 앞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도 같이 좀 참고해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투자자별의 이제 잠정 포지션 좀 보게 되면 확정 포지션 보게 되면 기관 같은 경우 레버리지 일단 더 많이 갈 것이다에 베팅을 한 것 같아요. 저도 여기다가 좀 베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레버리지는 제가 지금 가지고는 있습니다. 지금 60% 정도 수익이긴 한데요.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 기관의 레버리지 매수는 의미가 있다. 코스닥 150 레버리지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대차, 삼성전기, 그 다음에 삼성전기도 모양 괜찮아요. 이런 종목들, 이런 포인트에서 삼성전자죠. 네, 이런 데서 매수하시는 건 나쁘지 않겠죠. 삼성전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포인트들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지선과 가까이 붙어 있을 때 이렇게 작은 캔들 패턴으로 올라가려는 움직임들, 그런 작은 몸부림만 캐치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매수 들어가셔도 괜찮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현대차, 삼성전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 매수가 있는데요. 셀트리온은 아직 안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편안하게 보셔도 됩니다. 뭐 이런 정도고요. 팔아먹은 것은 이제 카카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팔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인 기관 쪽 보게 되시면은요, 레버리지 쪽 투자 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차, 삼성전자, 기아차 이런 쪽 관련 종목들로 많이들 채워놓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 구조가 일단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상승장에서 자꾸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는 포인트가 필요하겠습니다. 개인들 동향 마지막 살펴볼게요. 개인들은 인버스를 매수했는데 그 다음에 현대차, 삼성전자를 매도를 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우려되는 것이 개인들의 방향성이 너무나 잘 맞는다는 거. 그래서 이 개인들 방향성 때문에라도 주가의 어떤 포지셔닝이 조금 바뀌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 정도인데 어쨌건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인버스, 곧버스를 샀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한탕을 노리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곧버스를 통해 가지고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뭐라 그럴까요? 좀 효과를 본다?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단기적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시장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쉽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닐 것 같아요. 워낙 푸시업이 강하게 되고 있고요. 밀리기만 하면 그냥 사겠다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장중에 주가가 밀리는 것에 그런 동참을 해가지고 매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게 하실 거면 굳이 종탐해서 하지 마시고 아래쪽으로 매수 가격을 쭉 깔아 놓으시면 조만간 매수 신호들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뭐 크게 우리가 걱정하실 만한 그런 뭐 우려할 만한 그런 상황들은 일단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고요. 뭐 미국장에서 어떤 소식이 나올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소식에도 크게 반응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시장은 조금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뭔가 우려감, 걱정스러운 느낌들 이런 것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다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가는 거니까 시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들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과매수 국면이 해소가 되어서 이제 올라가도 괜찮은 그런 위치까지 와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시황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아마 내일 아침에 이제 또 아침 시황을 들으면서 한 주를 좀 마무리하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인사를 좀 드려보고요. 네,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고 내일 아침에 아침 시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